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이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 규모의 추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에 4차 추가 부양책을 통과한 이후로 5개월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꺼지지 않고 있으면서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파월 연준 의장도 추가 경제 부양이 없으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돈을 풀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또 호재로 작용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뭐 이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일단 얘기 나오는 거는 미국이 만약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나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공화 양당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대선 문제 때문에도 격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부양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 수준의 이제 부양책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많은 2조 4천억 달러의 이제 부양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한 5개월 정도 지금 계속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이게 쉽게 합의될 거냐라는 건 조금 차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단순하게 뭐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둔감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법관 지명 관련 문제도 지금 정치적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양당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도 일단은 대선 전까지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그 우려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예산안이 이런 우려감 속에서 통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미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뭐 이와 비슷하게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많이 풀리게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풍부한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국내 시장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시점에서 보면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우량 대형주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뭐 언택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관계되지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언택 관련 부분, 컨택트 관련 부분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도 물론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외국인들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대형 우량주 쪽으로 조금 먼저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미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언택트주들도 좋지만 컨택트주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금값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3,000달러까지 간다는 대형 은행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달러화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900달러마저 내주기도 1,900선마저 내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8월 초에 이제 금값이 이제 2,050달러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5%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 관련 ETF로 자금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금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제 금값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가 된 이유는 뭐 추가적인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계속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신망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와 더불어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폭도 커지면서 일단 그 금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지만 최근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자산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도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870달러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840에서 50달러 서중까지는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개연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충분히 매수하실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뭐 경기 부양안이 나와서 뭐 좀 더 많은 자금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도 그거에 따라서 뭐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유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합의 논의가 지연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진입도 가능하겠다, 유효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금값 앞으로도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또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 등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텍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초가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방산주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뭐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 그 주식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고 이제 테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테마가 이제 연속성이냐 좀 단발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뭐 방산 관련 쪽으로는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북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 경영 관련주들이 나오는데요. 뭐 아마 경영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상당 기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의 이제 대북 관련 정책이 아마 이번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뭐 기존에 뭐 남북 이제 화해 무드가 일단은 조금은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경협 관련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려운 그런 시세를 뭐 기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군비 관련된 부분이 뭐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추석 연휴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뭐 북한 같은 경우 10월 10일 날 이제 북한 노동당 이제 창당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전후까지는 아마 이러한 이제 조금 남북의 긴장감은 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시점까지는 아마 방산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금 이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대표적인 게 빅텍 관련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외에 이제 퍼스텍 관련 쪽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휴니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종목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이 피격 사건으로 이 국민적 공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의 대북 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이 방산주 관련한 모멘텀은 살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좀 빅텍, 퍼스텍, 휴니드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